자, 여러분들 거기 218페이지 볼게요. 218페이지. 자, 218페이지 유형 1 원가액의 목적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원가액의 목적 이런 거는 안 나오는데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고로 좀 보세요. 참고로. 원가액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에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겠죠. 원가액인데. 네. 2번에 이익잉여건 처분 계산서 상에 이익 처분 정보를 제공한다. 이익에 대한 정보잖아요. 근데 이익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무액에서 구하는 거단 말이에요. 원가액에서 할 일은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가액의 목적은 아닙니다. 3번에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매출액 구하나요? 원가액에서? 원가액에는 원가 구하는 거예요. 자, 3번도 아니고 4번에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맞아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자, 5번에 원가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근데 그것도 맞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가 통제라고 하는 말은, 자, 만약에 새우깡을 만드는데, 원가 계산을 해봤어요. 원가 계산을 해봤더니 원가가 5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 원가를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은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더 원가를 투입해도 되겠다. 이렇게 원가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하면은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적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원가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 통제에 대한 정보 제공. 예, 맞아요. 그것도. 6번에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한다.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들 재고자산, 재무회계 할 때 기말에 재고자산 평가하는 것만 말씀드렸죠. 기말에 재고자산의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가지고 원가가 시가보다 떨어진 경우에는 평가를 하고 원가하고 시가를 비교해서 시가가 떨어진 경우에는 평가를 하고 시가가 더 높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 거.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적합법이다라고 했던 거. 몰라도 된다라고 했었죠? 예, 크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어쨌거나 요 평가할 때 원가에 대한 정보, 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7번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아니에요.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이익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은 투자를 할 거고 이익이 적게 나면 투자를 안 할 거단 말이에요. 이익을 아는 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2, 3,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19페이지 유형 6을 안 했죠? 유형 6을 보겠습니다. 자, 전력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아. 당월의 전력비 소비액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선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번 달이에요?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세요? 미자가 들어가는 거는 당월이죠. 예, 이번 달. 자, 요것만 판단하시면 되세요. 선은 다음 달, 미는 이번 달이에요. 자, 그러면 당월에 지급한 금액 중에서 당월 지급한 금액 중에서 여기 몇 페이지 잠깐 펴시냐면요. 일단은 저기 214페이지 먼저 펴세요. 214페이지. 자, 214페이지 하단에 팁에 발생주에 따른 제조 원가가 있죠. 자, 당월에 지급한 금액 중에서 당월에 성급한 금액이 있으면 빼야 돼요. 왜냐면은 당월 성급한 금액 단기 비용 발생액 구할 때 단기 비용 발생액 구할 때 자, 단기에 지급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단기 그 월로 돼 있나? 네, 월로 돼 있네. 당월 지급액이 있다라고 할게요. 당월. 자, 이번 달에 지급한 금액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당월 지급액. 자, 당월 지급액이 있는데 요 지급액 중에서 당월 지급액 중에서 당월에 성급한 금액이 있으면 빼야 돼요. 왜냐면은 성급한 금액은 이번 달 거예요? 다음 달 거예요? 다음 달 거기 때문에 빼야 돼요. 당월 성급액을 뺀다. 왜냐면은 성급한 금액은 이번 달 게 아니라 다음 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달 걸 먼저 준 거잖아요. 다음 달 걸 먼저 준 거잖아요. 예, 당월에 먼저 준 금액은 빼야 되고 그냥 더해야 돼요. 당월 미지급액. 당월 미지급액은 더한다라는 거. 그걸 빼야 되겠네. 전월 미지급액을 빼야 돼요. 전월 미지급액. 전월 미지급액. 그러니까 당월에 준 금액 중에는 당월에 준 금액은 전부 다 당월 비용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저번 달에 안 갚은 거 있잖아요. 저번 달에 안 준 거를 이번 달에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다음 달 거 먼저 준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공장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를 이번 달에 자 3월이에요. 3월 달에 지급액이 얼마였냐면요. 100만 원이었어요. 자, 100만 원이었는데 자, 요거에 대한 내역을 봤더니 자, 요 지급한 내역 중에서 2월분, 3월분, 4월분이 있는 거예요. 4월분. 자, 2월분이 30만 원 있었고 3월분이 50만 원 있었고 4월분이 20만 원 있었다고 할게요. 지급한 금액 중에서는 저번 달 거 준 거일 수도 있고 다음 달 거 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번 달 거하고 다음 달 걸 빼야지 이번 달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준 것 중에서 당월에 지급한 금액 중에서 다음 달 거 먼저 준 거, 당월에 성급한 금액, 다음 달 거죠. 다음 달 거는 먼저 준 거 빼야 될 거 아니에요. 20만 원. 그 다음에 전월에 안 준 게 얼마가 있었어요? 30만 원 있었죠. 저번 달에 안 준 거 이번 달에 준 거잖아요. 예, 그것도 빼야 되겠죠. 30만 원. 그러면 순수하게 당월 나오는 비용은 50만 원 되겠죠. 50만 원. 네, 50만 원. 그래서 당월에 금액 중에서 저번 당월에 준 거, 다음 달에 먼저 준 거, 그 저번 달에 안 준 거잖아요. 이번 달에 준 거 아니에요. 그거 빼야지 이번 달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월에 안 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당월에 미지급한 금액. 그래서 당월 미지급액은 당월 비용이에요, 차월 비용이에요. 이 당월 비용이죠. 여러분들 차변의 임금,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분개하시잖아요. 이번 달에 발생한 비용도 이번 달에 분개하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잡으셨잖아요. 당월 미지급액도 당월 비용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월에 성급한 금액. 전월에 먼저 준 금액이 있다. 전월에 먼저 준 금액이 있으면은 이건 이번 달 비용이에요. 자, 만약에 2월 달에 다음 달 비용 30만 원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번 2월 달 비용이에요? 3월 달 비용이에요? 3월 달 비용이단 말이에요. 전월에 먼저 준 거니까 이번 달 거겠죠. 전월 입장에서는 다음 달 걸 먼저 준 거니까 이번 달 비용이단 말이에요. 정신이 없으시죠? 네. 기준 하나. 그냥 선은 다음 달, 미는 이번 달 이것만 하세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선은 이번 달, 다음 달, 미는 이번 달. 예, 그것만 외우시고, 자, 그 214페이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전력비의 당월 지급액이 500만 원이다. 자, 근데 당월 지급액은 당월 비용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자, 지급액 500원 내에, 자, 당월 지급액 500원 내에, 자, 당월 지급액 500원, 500원 있죠. 그 다음에 당월 미지급이 있죠. 당월 미지급액은 당월 비용이에요. 당월 거를 안 줬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건 당월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당월 성급액 있죠. 이건 당월 거예요, 차월 거예요? 다음 달 거예요. 당월에 다음 달 거를 먼저 준 거니까 성급액은 빼야 돼요. 자, 성급액이 얼마냐면요. 300원. 자, 그 다음에 전월 성급액이 800원이죠. 이건 저번 달에 먼저 준 거니까 언제 걸 먼저 준 거예요? 이번 달 거 먼저 준 거잖아요. 저번 달에. 그래서 이건 이번 달 비용 맞아요. 800원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전월 미지급액은요. 이게 전월 비용을 이번 달에 줬겠죠. 예. 그래서 전월 미지급액이에요. 전월 미지급액. 전월 미지급액 100원 빼요. 그럼 총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 금액이 1,500원이 나올 겁니다. 1,500원. 자, 여러분들 뒤에 저기 219페이지 보세요. 219페이지 하단에 유형 6을 보세요. 자, 유형 6 한번 풀어보세요. 219페이지 하단에 유형 6. 여러분들 일단은 당월 지급한 금액 내에는 당월 성급한 금액하고 전월 미지급액은 빼야 된다. 그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당월 지급한 금액 내에는 저번 달에 성급한 금액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번 달, 당월에 성급한 금액. 당월에 성급한 금액은 다음 달 걸 미리 준 거니까 빼야 될 거고, 다음 달 비용이고, 전월 미지급액은 전월 비용이니까 빼야 돼요. 예, 지급한 금액을 전부 다 비용 잡으면 안 돼요. 요 내에 다음 달 거하고 저번 달 건 빼야 돼요. 다음 달 거, 저번 달 거. 그 다음 미지급한 거하고 전월 성급액은 이번 달 비용이니까 더 해야 되고,
자, 거기 당월 지급액이 얼마가 있냐면요. 5,000원 있죠? 자, 당월 지급액 5,000원 내에는 저번 달 거하고 저번 달 거하고 다음 달 거 빼야 돼요. 그 당월 미지급액, 지급액 5,000원 중에서 당월 미지급액 4,000원은 더 해야 되겠죠. 이거 이번 달이니까. 그 다음에 당월 선급액은 얼마가 있어요? 3,000원 있죠. 선급은 다음 달 거죠. 예,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전월 선급액 있죠. 이거는 언제 거예요? 저번 달 거죠. 아니지. 전월에 선급한 거는 이번 달 걸 먼저 준 거잖아요. 더 해야 돼요. 2,000원. 그 다음에 전월 미지급액은 이번 달 비용이죠. 네. 그래서 전월 미지급한 걸 이번 달에 줬을 거 아니에요? 준 거에서 빼야 되겠죠. 1,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죠?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예, 시험에서는 어느 수준으로 나오냐면요. 저기 뒤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226페이지. 226페이지 뭐 30번 문제 정도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30번. 30번 제가 풀게요. 자, 30번. 주 세무는 7월에 근로자 A에게 노무비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고, 그럼 요 내에는 다음 달 거하고 저번 달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고, 근로자 B에게는 노무비 3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럼 근로자 B에 대한 건 이번 달 비용 맞죠? 미지급했으니까. 자, 그 다음 근로자 A에게 지급한 노무비 중 성급 노무비 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급은 다음 달 거죠. 빼야 돼요. 그 다음 주 세무가 7월에 인식해야 할 회사 전체 노무비 발생액은 현금 지급한 금액 10만원 내에 다음 달 게 있으니까 다음 달 게 얼마가 있어요? 성급 노무비 5만원 포함됐으니까 빼야 되고, 성급 노무비 5만원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미지급한 게 얼마가 있대요? 3만원. 그건 더 해야 되겠네요. 미지급 3만원. 더해서 노무비 발생액이 총 얼마가 나와요? 예, 8만원이겠네요. 8만원. 자, 31번 해보세요. 31번. 31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25번까지 아니에요? 28번까지 아니었어요? 네, 훌륭한 학생이십니다. 네. 끝까지 다 풀어오시고, 네. 자, 풀게요. 자, 그게 31번에 4월 지급한 금액이 얼마예요? 130만원이죠. 선급액이 얼마예요? 23만원. 이건 언제 거예요? 선급했으니까 4월 선급액이니까 다음 달 거죠. 다음 달 거 먼저 준 거잖아요. 4월 미지급액은요? 네. 4월 미지급액은 이번 달 거 미지급한 거죠. 예. 아니, 4월 미지급액, 4월 선급액, 4월 지급액. 막 말이 좀 헷갈리죠? 어떻게 보면은. 지급한 금액, 4월 지급한 금액 130만원인데, 4월 선급액이 있으니까 선급액은 빼야 돼요. 다음 달 거니까. 그 다음에 미지급액은 이번 달 비용이단 말이에요. 더 해야 돼요. 네. 자, 29번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듣다 짜증나요, 문제가. 29번 한번 해보세요. 29번. 이때까지 이런 문제 나온 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딱 3번 나왔어요, 이렇게. 19회, 29회, 50회. 그 연도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간격이 상당히 크죠? 김연아 볼 거라고 버티다가 뻗어가지고 지금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내일은 새벽 5시 하나요? 그럼 김연아가 맨 마지막이니까? 그래요? 근데 걔 하는 거는 못 볼 것 같아요. 막 넘어질까봐 막 불안하지 않아요? 하면은 마음 졸여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29번에 전월 미지급, 이게 좀 헷갈리는데, 노무비 소비액을 계산하라고 했었죠. 소비액이 있는데 그 전월 미지급한 금액이 있어요.
그 당월 지급한 금액을 보세요. 당월 지급한 금액이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자, 당월 지급한 금액이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자, 요 내에 전월 미지급한 금액이 얼마가 있어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네? 쉬운 문제예요. 네. 전월에 미지급한 거는 이번 달 비용이죠. 예, 빼야 되겠죠. 빼요. 그냥 바로 할게요. 그 다음에 당월 미지급한 금액은 당월 비용이죠. 쉬운 거네. 네. 뭐 이렇게 하시면은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76만 5천 원.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은 다 드렸고, 자, 앞에서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221페이지. 자, 연습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해볼게요. 풀어볼게요. 자, 1번에 다음 중에서 원가액의 목적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1번에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예, 2번에 원가 통지에 대한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3번에 경영자에게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것도 맞고 4번에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이익이 나와야 돼요. 회사 이익이. 예, 이익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다음 중 제조원가에 산입되는 항목으로만 나타낸 것은 제조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이에요. 공장이 아닌 거는 몇 번이 있냐면요. 4번이 있겠네요. 항목으로만 나타낸 것이니까 저기 2번이 답이겠네요. 2번에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공장장 급여, 기계 수선비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3번은 별로 안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4번. 원가의 발생 형태에 따라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 요소별 원가 계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죠. 예, 답은 2번이 되겠고 5번에 다음 중 기초원가이면서 가공비에 해당하는 것은 근데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하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가 있는데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를 합해서 뭐라고 해요? 기초원가.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를 합해서 가공원가다라고 하죠. 그럼 두 개 다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직접 농업비. 자, 6번에 다음 중 직접원가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원가는 그 제품에만 들어가는 원가가 직접원가예요. 그 제품에만 들어가는 원가. 4번이 답이겠죠? 특정 제품의 설계비. 자,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7번에 다음은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7번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제조원가 중에서 가공비를 의미한다. 아니에요. 가공비는 뭐와 뭘 합한 금액이에요?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를 합한 금액이에요. 3번이 답이고 8번에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에 가공비는 직접 농업비를 의미한다. 이것도 틀렸죠? 예. 7번하고 비슷한 문제이고, 자, 9번에 다음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원가를 계산하며, 근데 가공원가는, 자,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예요. 자,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인데, 자, 여기 직접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비가 있어요. 여기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가 있고, 간접 농업비가 있고, 직접 제조경비가 있고, 간접 제조경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거기 지금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공원가는 뭐와 뭘 더한 금액이에요? 자, 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하고 뺀 나머지 얘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조 간접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가공비는 얘 두 개 더한 금액이잖아요.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 간접비. 그럼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 간접비인데 그 직접 농업비가 얼마예요? 3,000원.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가 얼마냐면요. 간접 재료비가 2,000원. 그 다음에 간접 농업비가 얼마냐면요. 3,000원. 그 다음에 간접 제조경비가 간접 경비가 4,000원. 이게 좀 애매한데 이 더하면 얼마예요? 3,000원, 7,000원, 만원, 12,000원이죠. 12,000원. 잠깐만요. 12,000원. 근데 직접 농업비가 얼마예요? 7만원이네? 내가 이걸 뭘 보고 3,000원이라고 했지? 7만원.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7만원, 79,000원이네요. 79,000원. 79,000원. 답이 지금 뭐예요? 4번이죠. 169,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요. 저도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좀 그런데
이 33회에 기출될 당시의 답은 4번이었어요. 이 직접 제조 경비를 제조간접비의 범죄에 포함을 시켰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에 기출된 문제에서는 이 직접 제조 경비를 제조간접비 범죄에 포함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답을 79,000원이다라고 좀 해주세요. 79,000원. 그러니까 예전에 33회가 나올 당시에는 이 직접 경비를 제가 배울 때도 제가 배울 때 33회처럼 배웠어요. 제가 시험 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33회의 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제조 경비를 제조간접비의 범죄에 포함시키는 게 맞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근에 기출된 거 보면은 세무 2급 쪽에 기출된 게 있어요. 그 세무 2급 쪽에 기출된 문제를 보면은 이 직접 제조 경비는 제조간접비 범죄에 포함을 안 시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최근 기출된 답을 따르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 그 답을 79,000원이다라고 좀 해주세요. 79,000원. 직접 제조 경비 있잖아요. 직접 제조 경비. 요 직접 제조 경비는 제조간접비 범죄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예, 안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답이 없죠, 지금. 보기가 없는데, 보기는 그 답이 79,000원이다라고 좀 적어두세요. 직접 제조 경비는 빼세요. 빼고, 가공비는 직접 노비하고 제조간접비. 이 세 가지 합한 금액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제조원가다라고 하는 거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제조원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예,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요 두 가지는 성격이 무조건 무슨 성격이냐면요, 변동비 성격이에요. 예, 무조건 변동비 성격이에요. 얘들은 직접비이기 때문에. 예,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는 무조건 성격이 변동비 성격인데, 이 제조간접비는 달라요. 이 제조간접비는 성격이 변동비 성격의 제조간접비가 있고, 변동 제조간접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비 성격의 제조간접비인 고정 제조간접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가 변동비 성격하고 고정비 성격이 함께 있다라는 거. 이 제조간접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기세가 있단 말이에요. 전기세는 변동비 성격도 있고 고정비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좀 외우세요. 직접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성격이 무조건 변동비 성격이에요.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는 원가들이란 말이에요. 직접비이기 때문에. 개별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 제품이 만들 때마다 계속 들어가는 원가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조간접비는 변동비 성격도 있고 고정비 성격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10번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가공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공비는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이죠. 직접 재료비 뺀 나머지 금액 다 더하면 돼요. 그 직접 노비,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한 조업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고정비라고 하죠. 그럼 고정비는 몇 번이 답이에요? 2번에 공장 월 임차료겠죠? 예, 2번이 답이 되겠고, 12번은 좀 넘어갈게요. 자, 13번. 자, 223페이지 13번.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1번에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비는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이죠. 2번에 단위당 고정비는 뭐예요? 감소해야 되겠죠? 예, 2번이 답이 되겠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아니야, 옳은 것은 그 3번에 총 변동비는 일정 틀렸죠. 4번에 총 고정비는 일정, 그게 맞겠죠? 예, 4번이 답이 되겠고, 14번에 전력비의 원가 행태는 사용량과 무관하게 납부하는 기본 요금과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추가 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변동비 이야기하는 거죠. 3번이 답이고, 16번 볼게요. 16번. 16번에 주재량의 2013년 책 생산량 5,000건에 대한 원가 일부 자료는 아래와 같다. 자, 네오박스 밑에 봤더니 2014년 책 생산량은 8,000건으로 예상되는데 2014년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여러분들 생산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원가 총액이 일정한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예, 고정비죠.
예, 고정비는 거기 그 다음 다가 고정비이고 라는 변동비예요. 라의 책 표시 특수 용지는 그 책에만 들어가는 원가잖아요. 그 책에만 들어가는 원가이기 때문에 얘는 성격이 변동비 성격입니다. 나의 운송 차량 자동차세, 이건 자동차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사용량과 무관하게. 다의 공장 하재 보험료도 사용량과 무관하게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볼게요. 자, 뒤로 가셔가지고 19번 볼게요. 19번에 주 서울은 기계장치 한 대를 매월 1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계장치의 월 최대 생산량은 1000단위이다. 당월 수주 물량이 1500단위여서 추가로 한 대의 기계장치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이 기계장치에 대한 임차료의 원가 형태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기계장치 한 대를 가지고 몇 대를 만들 수 있대요? 1000대 만들 수 있다죠. 근데 한 대를 더 만들므로 인해서 기계를 한 대 더 사야 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중고정비라고 하죠. 중고정비. 일정 구간에서는 고정비가 일정하나 일정 구간에 이탈할 시에는 고정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 요거를 중고정비다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23번 바로 볼게요. 23번 맨 밑에 가셔가지고 22번 볼게요. 22번에 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중고정 원가는 관련 조업도 내에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맞고, 2번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를 기초 원가를 한다. 그것도 맞고, 3번에 간접 원가는 특정한 원가 직접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그것도 맞고, 4번에 제품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 원가는 감소죠. 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에 틀린 것은 답이 3번이죠. 3번에 이미 발생하여 변경될 수 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하죠. 자, 24번은 됐고, 24번의 답은 4번인데 거기 매몰 원가는 현재 의사결정에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5번에 답은 4번일 건데, 4번의 기회비용은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회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분기하실 때 기회비용 고려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이거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27번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4번에 기회비용은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여러 개일 때 효익 중 가장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죠.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에 원가에 대한 분류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보기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에 특정 제품과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라 한다. 맞고, 2번에 조업도가 증가할 때마다 원가 총액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 한다. 맞고, 3번에 현재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하는 원가로서 매몰 원가를 들 수 있다. 매몰 원가는 현재 의사결정에 고려 안 한다라고 했었죠.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에게 이번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